안녕하세요.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죠. 어제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조금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시장이 일단은 조금 안 좋더라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전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어제 좀 큰 호재 소식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도 같이 일단 상승 흐름에 동참은 하겠지만 여하튼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종가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 많이 있을 듯 한데요. 미 증시가 어제는 조금 또 안 좋아졌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84,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17,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7%대, 유럽 증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어제 CPI,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또 4.3%대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또 거기에다가 또 8월달 CPI 전망치 부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향으로 일단은 긴축 우려가 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미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97%,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마이너스 0.1, 0.2%대 내에서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어제는 미증시 10년물 국채금리 영향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치솟나라고 하면서 미 3대 지수 모두 빠졌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서자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시는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일단 8월달 CPI 예상치가 조금 또 더 오를 것이다. 8월 CPI 예상치는 전월 대비 0.8% 오르고 전년 대비 3.8%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7월의 CPI는 0.2, 3.2%를 뛰어넘는 수치. 일단 그저 지난주였죠. 미국의 PPI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조금 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8월달 CPI 가능도 그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 전망치도 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표 부분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전주 대비 줄었고 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고 긴축 우려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하겠지만 시점은 시장 상황 봐야 된다. 공매도 전면 계획 조금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계획한다라고 하고 시장 상황 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면 그죠. 일단 지수에는 굳이 호재냐 악재냐를 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 부분이죠. 현재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한해서 지금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조금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그냥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집중되었던 공매도가 일단 전 종목으로 조금 확산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점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시장 상황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바이오사 흑자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이게 그죠. 전체 바이오 수급 쪽에, 제약 바이오 수급 쪽에 또 긍정적인 상황이죠. ABL 바이오, 알테오젠 등을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작년에 영업이익 128억 적자를 봤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28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었죠. 3년 만에 흑자 전환해서 일단 바이오 투자하면 ABL, 알테오젠, 레고캠 요렇게는 꼭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쪽에서 계속 제가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은 계속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 제약 바이오 수급에 당연히 호재죠.
24조 미국 휴미라 시장 내 손해에서 셀트리온과 삼바이피스 4를 걸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격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셀트리온은 뭐 사보험도 사보험이지만 일단 사보험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은 공보험 쪽에 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어제 서 회장 발언 기준 상으로는 그죠, 리베이트 계약 체결된 부분 11%대 일단은 체결이 되었고 5%또 5%짜리에 대한 부분도 계약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죠. 현재까지는 휴미라가 뭐 일단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총 공세에서 시장 장악 전략, 네, 삼바랑 우리랑은 가격 정책 자체가 다르고 그죠. 우리는 네, 덜 할인된 도매 가격 덜 할인된 6,576달러, 삼바는 1,038달러, 사보험 위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보험 위주. 둘 다 고용량, 네, 삼바도 고용량, 상호교환 처방 입증, 뭐 비슷한 단계. 뭐 삼바이피스가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빠릅니다. 뭐 몇 개월 차이 나는 사항은 큰 문제는 없고요. 삼바는 뭐 사보험사 쪽에도 일단은 등재가 되었고, 일단 PBM 쪽에 마이너 쪽이죠. 네, 약간 프라임 쪽에도 5%대 네, 등재가 된 부분. 일단 서로 다른 가격 전략. 우리는 연내에 40%대까지 시장 점유율 네, 확보하는 네, 그쪽으로 해서 PBM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뭐 대략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허가 두 번째로 받은 K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도 종횡무진, 뭐 셀트리온 삼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죠. 우리 셀트리온, 네, 램시마, 뭐 유럽에서 말 그대로 종횡무진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죠. 미국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아직 있지만, 물론 유럽에서도 유플라이마 조금 더 아쉽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호실적 이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램시메스 씨는 일단 뭐 계획했던 대로 그죠, 비슷하게 네, 좋은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두마차 셀트리온, 삼바이피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한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러한 기사만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어제 일단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죠. 서정진, 내년 중에 3사 합병 완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약이 이번에 빠졌지만 그죠. 네, 6개월 이내에 합병한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매수 청구권 1조 원은 안 넘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항, 1조 원이 넘더라도 대책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연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 합병이 이어집니다. 신주 상장일은 1월 12일, 6개월 내 제약까지 3사 완전 합병 구상을 하고 있고, 합병 관건은 매출 감소와 매수 청구권, 당장 연매출 반토막 우려. 이거는 그죠, 합산 매출 기준상으로 반토막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2030년 12조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서 회장의 말, 특히 수치 뭐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세한 부분은 어제 온라인 간담회를 또 통해서 보셨고, 그냥 이런 기사가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부분, 정말 제가 자세한 부분은 네, 주말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별도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마지막에 소회장 싱가포르, 맨하탄, 보스턴을 가고, 기우선 김영기 부회장이 일본, 유럽, 국내 기관처들을 만나 설명하겠다, 뭐 이렇게 또 막판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수직 계열 완성해서 차남이 빠지고 장남 성계 굳어졌다. 네. 일단은 합병이 되면서 그죠, 이사회 인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또 조정이 되는 사항이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서 회장 지분,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대략 현재 11%대 부분인데, 요게 그냥 그대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지분은 3%대 부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서 회장이 일단 합병할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11%를 네, 그대로 그냥 합병을 통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 M&A 할 때 활용이 될지, 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죠. 합병 전에는 소 회장이 98.13%를 보유한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 20%, 셀트리온 헬스케어 24%를 가지고 있었죠.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법인의 21.5%를 갖고 네, 지주회사 20% 요건은 충분하게 넘어갑니다. 다만 그죠, 제가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제약까지 같이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9.5로 2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손자 회사로 셀트리온 제약 지분 54.8을 보유하는 식으로 단순화된다. 소회장을 필두로 지주사 핵심 사업 회사 순으로 지배 구조가 정리되는 삶이다. 결과적으로 소회장의 지분은 줄어듭니다. 기존의 헬스케어 11.2% 지분이던 소회장 합병법인 3.7. 요게 일단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양도세 수천억을 납부하면서 지분만 줄어들지, 아니면 M&A에 활용이 될지. 서정진 셀트리온 연매출 12조 목표다. 네, 신약으로 4조 예상한다. 해서 Q&A 세션이 어제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Q&A 쪽에 대한 부분, 물론 어제 보셨던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 그냥 중요한 부분만 3사 동시 합병이 아닌 2사 합병을 먼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3사를 동시에 했을 때 절차상 애로사항 많이 예상이 되었다. 주주 간 서로 이해관계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1단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6개월 뒤 제약하겠다라는 사항이었고, 뭐 재고 자산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나, 이제 그죠? 여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병에 대한 부분. 뭐 2024년 에비타 삼각전 영업이익을 1조 6천억대로 추정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일단은 네,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판관비 쪽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들어왔죠. 판관비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 사항인데, 고정비 직판을 구축하기 비용, 그리고 변동비는 그죠? 일단은 뭔가 제품 자체가 추가가 될수록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동비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 셀트리온 매출에서 헬스케어 제외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냐 해서 2023년 셀트리온 매출 모두 합산해 2조 1000억에서 2조 2000억 정도, 헬스케어 2조 3000억, 요 정도 네,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전입니다. 기존 합병 직후 장기적인 매출 총이익과 단기 총이익 예상치, 네, 2024년 일부 상각하는 비용들이 있다 뭐 해서 크게 뭐 일단은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죠? 합병에 대한 주주 불만 제기 시 해소 방안 6개월 이내 제약도 네, 추진하겠다. 2사 합병과 승계가 관련이 있나? 주주들이 원했고 많은 투자자가 원했기 때문에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다. 승계와 당연히 관련이 있죠. 네, 물론 그죠. 지금 현재도 그냥 단순하게 홀딩스 지분만 넘겨주면 또 승계는 되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합병된 회사의 그 지분 그 넘겨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승계와 당연히 관련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합병 후 인력 감축 계획 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이었고, 주식 매수 한도 예상 금액 1조 원으로 했지만 1조 원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나 1조 원 넘어서도 네, 대책이 있다. M&A 계획 준비하고 있고, 네, 현금성 자산과 개인의 자금 결합을 할 것이다. 여기에 개인의 자금 결합이 아까 소회장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실행 단계가 되면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 이번 합병이 주가 부양 차원인가? 합병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그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고, 좀 회계적인 사항, 뭐 무형자산 규모 상각비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1조 원 이상 시 합병 추진할 수 있나? 대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2014년 자체 개발 신약 임상을 개시하는 물질, 이미 신약 물질 전임상을 하고 있다 해서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부분. 2024년 목표 매출 중 진펜트라, 램심 SC 부분이죠. 2024년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램심 SC가 네, 내년 초 정도에 미국에 출시가 되죠.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사항인데, 출시되는 첫 해에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튼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향후에는 3조 원 이상이다 해서 2030년까지 신약 하나가 더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합병안 발표된 셀트리온 3사 주가 전망 5% 높은 주식 매수 청구권 하단 방어 전망. 네, 당연히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네, 오늘 일단은 그 위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15만 800원대 부분이고, 헬스케어가 6만 7,200원 부분이죠. 네, 오늘 이 가격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뭐 조금 그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랑 뭐 그 약간 주가에 대한 부분,
합병 과정에서 두 종목의 주가가 벌어진다면 롱숏 펀드가 이를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다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개별 선물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하다. 네, 여하튼 네, 오늘 주가 움직임 네,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불금 네 모두들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